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에도 밤사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김태림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경남 지역에서도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지금도 곳곳으로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양 79mm, 산청 71, 거창 62mm로 주로 서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반면에 동부와 해안 지역은 10mm에도 못 미치는 등 이 지역 간의 강수차가 컸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장마 전선이 좌우로 길게 뻗으면서 비구름이 매우 좁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리는 지역들입니다. 앞으로도 장마 전선은 이렇게 지역 간의 큰 강수차를 보이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과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창원과 김해 27도, 창녕과 밀양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매우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거창과 합천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요란한 비와 함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도 최고 4,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남해상에 머물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부터 경남 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여름철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창원에만 수두룩합니다. 올여름 장마도 벌써 시작됐지만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집중호우로 지하상가가 잠겼던 창원 내동입니다. 가게마다 큰 피해를 입었고 복구에만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태풍 차바가 오기 직전 창원시가 설치한 3만 6천 톤 용량의 빗물 저류지가 시간당 100mm의 폭우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이 안 올 정도에 오늘 뉴스 보니까는 200mm 넘게 온다는데 저기 지금 저루시실이 80mm밖에 안 된다고 할 때는 너무 억장이 무너졌어요. 빗물 저류지의 용량은 2년 전 그대로이고 침수 피해 지역에 설치하는 차수벽도 일부 구간에 그쳤습니다. 이 한풍으로 들어서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뒤편도 물이 또 들어가게 돼요. 우리도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거리가 너무 멀어나니까 결국 300만 원 이하만 지원되고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인 진해구 용원동 일대 상인들도 장마와 함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차수벽을 0.5m까지 더 쌓고 배수 펌프장 용량을 늘렸지만 바닷물 원류를 막을 배수 관문 설치는 공사도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설치된 차수벽도 곳곳에 틈이 생겼습니다. 백이서 세. 이 봐봐, 구중 봐봐, 이렇게 놓는다니까, 물이. 물 많이 들면 이게 백이 탁 치면 자기야 파도가 치고 나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가세에 있으니까. 장마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 허술한 보완책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번 장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지난해 정부 승인을 받은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정했던 올해 하반기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진주 정촌면과 사천 용현면 164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진주 사천 항공산업단지. 올해 하반기 착공에 오는 2020년 말까지 준공 예정이지만 주민들과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인 사천 용현면 신촌마을 25가구는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LH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사를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외부에 나갔다 가면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3분의 1 그 생활비로 소진하고 그 이주 택지에 못 들어옵니다. LH는 공사장 한복판에 이주단지가 먼저 들어서는 것은 안전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하더라도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을 넣는데 똑같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발파 작업도 해야 되고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보상 협의가 5에서 7개월 이상 늦어져 착공도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과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동남권 공동협력기구 설립 등 6가지 상생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을 위한 세계 시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해 가덕 신공항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PK 원팀 전략을 내세우며 협력을 강조했던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 당선인. 부울경 예비광역단체장으로 다시 만나 실제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동남권 공동협력기구 설립 등 6가지 사항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의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울경이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하지만 가덕 신공항을 명시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합의일 뿐인데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재확인한 만큼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 김해 신공항 확장과 함께 가덕 신공항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의 첫 관문은 강력 반발하는 대구 경북은 물론 중앙당의 이해와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입니다. 남부 경제권의 부흥을 견인해 나가고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처럼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사안에서도 불경 원팀의 정책연대가 상생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경남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고객 12,000여 명으로부터 25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은행은 전산 입력 과정에 실수라며 환급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고의 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게 적용해 이자를 더 받았다고 밝힌 계약은 지금까지 12,000여 건입니다. 전체 가계자금 대출의 6%로 이자 약 25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리를 계산할 때 고객의 소득을 낮추거나 심지어 없다고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객은 8천만 원 넘는 소득이 무시돼 한 해 이자로 5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경남은행은 일부러 소득을 누락시킨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고객의 연소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내지는 좀 소홀히 좀 취급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고의로 그 입력을 누락시키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 대출 금리가 함께 드러난 하나 시티은행과 비교할 때 경남은행의 부당 계약은 최고 4,400배, 부당 수취액은 최고 220배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단순 업무 오류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금리를 바꾼 것으로 금리 조작으로 볼 수 있다며 은행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피해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5년의 조사 결과여서 2013년 이전에도 대출 금리를 높게 적용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남은행은 피해 규모 최종 확인이 끝나는 대로 다음 달까지 피해 고객에 대한 환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창원에서 채용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애타게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상 뉴스로 보시겠습니다. 올해 67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모두 다 최종 탈락했는데 이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압박감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창원 지역 어디든 일할 곳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일할 마음뿐입니다. 네. 김해 씨가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연맹 총회에서 국내 14번째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산청군이 오는 9월 열리는 한방 약초축제 행사 진행 보조 등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파리장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연극이 오는 30일 거창읍 죽전공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창녕박물관이 진주시 삼강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창녕 사직단 관련 유물 등 국가귀속유물 991점을 인수했습니다. KBS 창원뉴스가 보도한 김해시 진례면 농경지의 산업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 김해시가 업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현장 확인 결과 개발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농경지 성토 작업이 이루어졌고 폐기물이 혼합된 토사도 확인됐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폐기물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농경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낙동강 조류 발생과 과부라 화합물 검출과 관련해 창원 칠수정수장을 점검했습니다. 경남도는 녹조와 과부라 화합물 등 각종 미량 유해물질로 인해 수돗물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경보 발령 단계별로 취수장과 정수장 수질 검사와 정수 처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10대 경남도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10대 도의회는 4년 동안 본회의 37회, 9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은 420여 건이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의회로 선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조선업과 협력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조선업 구조 개선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펀드는 한국 모태펀드 출자와 나우 에이스 파트너십, 투자 조합을 통해 구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이나 조선업 관련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제조 수리업체와 협력업체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도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만든 도민참여센터 경남 1번가가 오늘 문을 엽니다.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 홀에 마련된 경남 1번가는 도민 정책 제안과 의견을 모아 도정 과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남 1번가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를 본떠 만든 것으로 경상남도 진주 서부청사에 마련된 센터에서도 도민 의견을 현장 접수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의 후손들을 지원하는 교류 사업을 펼칩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공화국 고려인 학생 대표단 5명을 초청해 학교 수업 참여와 태권도, K-팝 체험 등의 행사를 이어갑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일제강점기 때 연해주를 거쳐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후손이 많이 살고 있으며 경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고려인 교육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